아직도 오버씨를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지난 2018년 12월 베트남 언론에서는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연일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자신만만하게 베트남 3대 부유층 도시 거주민들은 충분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불법 체류자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그들의 수입은 베트남 도시의 1인당 소득인 평균 25만원보다 4배에서 5배 높은 수준의 소득이며 공산당원들이 밀집한 지역은 더욱 소득 수준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받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허용하여 5년간 1회 약 한 달간의 한국 방문이 가능한 복수비자를 발급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이후로 현재 한국 대사관에는 하루 2,000명이 넘는 엄청난 베트남인들이 장사진을 이뤘으며 현지 언론사들도 비자 신청하기 위해 몰려든 베트남인들을 촬영하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비자를 받은 수많은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몰려들어왔고 이후 대한민국 지역별 뉴스에는 관광객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결국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부유층이 밀집한 대도시에서 오는 베트남인들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결국 배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6개월이란 기간 동안 불법 체류자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순식간에 5만 명을 넘어섰고 2018년에 불법 체류자의 숫자가 15% 증가한 것에 이어 2019년에는 다시 15.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베트남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하여 도망친 사람들과 국제결혼 사기 여성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백억의 수입을 매년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는데 만일 그 수입이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공단이나 숙소 주변에서 소비되었더라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 베트남인들은 원룸에서 3-4명씩 함께 무리지어 거주하면서 잦은 술자리와 동료와의 다툼으로 고성방가를 질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이 나라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체계에 따라 잦은 출국, 불법 체류 외국인 혜택을 종료하고 출국 시점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강력 처벌을 하겠다는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잦은 출국을 할 시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재입국 금지를 면제해 주었다면 이러한 혜택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까지 불법 체류 베트남인들은 3년 정도 불법 체류를 하다가 최대 2천만 원의 범칙금을 면제받아 납부할 필요 없이 그냥 비행기표만 끊어서 본국으로 귀국했고 다시 3개월 후 비자를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왔다면 이제는 범칙금뿐만 아니라 3년에서 10년까지 입국을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가 막아선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시행되자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불법 체류를 일삼고 있는 베트남인들이 상당수 적발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는 한국이 불법 체류자에 대해 강경책을 들고 나오자 갑작스러운 정책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비자 정책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비자 제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에서 한인타운을 만들어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베트남 부동산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내쫓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복수주의 정책이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마치 베트남 정부는 자국 내 20만 명의 한국 교민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한국에 있는 우리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을 괴롭히지 말라며 한국 정부를 향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 중인 자국민의 귀국을 거부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불법 체류자의 음성진단서를 우리 정부에 요청하고 심사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 귀국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한국 정부를 겨냥한 비자 발급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현장 적용은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불법 체류자 적발에 대한 강경책을 시행했지만 아직까지 음지로 숨어든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까지 적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가 2014년 순식간에 비자 정책을 강화하여
교민사회가 충격에 빠진 것처럼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는 언제든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무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볼 때 대한민국의 4년제 대학 중 유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하는 인증대학은 107곳인데 이곳에 입학하는 유학생 중 63%가 베트남인들이며 그들은 애초부터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신분 세탁을 위해 입국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베트남의 정책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베트남 내 한국인들이 볼모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최근에 시행된 법무부의 강경책을 바탕으로 베트남에서 불법 체류 중인 교민들을 포함하여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은 다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트남인들은 대한민국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튜브에 없는 당신의 궁금증, 오버씨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평생 무료입니다.